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증시가 굉장히 많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버스가 지금 현재 4.7% 오르고 있습니다. 4,380원입니다. 인버스가. 제가 지금 이 가격을 얼마 주고 샀냐면 3,920원에 샀습니다. 3,920원에 곧버스를 매수한 가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뭐 아주 싼 가격에 잡았는데, 그전에는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버레지를 사놓고 있다가 이제 그 금이 떨어지는 날, 그때 이제 그 레버레지를 청산하고 인버스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제가 이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여유가 있어서 지금 방송을 키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증시는 굉장히 폭락하고 있습니다. 폭락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지느냐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이제 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미국 증시도 이제 버블의 끝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애플이라든가 뭐 그 테슬라라든가 아주 그냥 비이성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거품이 한번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체가. 그리고 지금 달러가 지금 반동하고 있고요. 예, 지금 너도 나도 이제 버블 향해서 미국 주식, 뭐 어떤 누군가는 뭐 공황이 끝났으니까 미국 주식 매수할 때라고 했는데, 그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밤에 아주 이제 제가 볼 때는 곡소리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미국 주식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품이 한번 크게 빠질 수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조정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이제 빠지고 있고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기업들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코로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랄까, 기업들이 이제 걸리고 있죠. 코로나만 딱 눌러서 검색해 보면, 코로나만 검색해도 코로나만 검색해도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이제 지금 현재 오늘 288명이 확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센터 직원 강남에 직원 확진됐고, 그 다음에 LG전자 가산 R&D 캠퍼스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도 증가했다 뉴스 나오고, 지금 뉴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들 막 걸리고 있고, 정치권, 방송국, SK 하이닉스 2000 사업장에서도 코로나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SK 지금 4.5%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기아차 2.7%, 현대차 3.4%. 근데 분명히 이제 이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고, 저점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좋은 주식 있으면 저점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차를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살지는 잘 판단하셔야지. 그건 신의 영역이죠, 자체가. 저도 지금 운이 좋아서 인버스를 거의 바닥에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나중에 얘기해 드리지만 지금 안 좋습니다. 예, 안 좋고, 지금 뭐 전부 다 파란색이죠. 한국전력도 3% 떨어졌고, S오일도 떨어지고 있고, 뭐 한국조선해양도 4% 떨어지고 있고, 롯데쇼핑도 떨어지고 있고, 기업은행 힘들고,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KT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힘드신 것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죠.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집합시설, 뭐 포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 무슨 이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제인이 된 거예요. 노래방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제인이 돼가지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마이너스 2% 떨어지고 있고, SK 강원랜드 3% 떨어지고 있고, 강원랜드 21,250원이네. 21,000 강원랜드가. 네이버도 살짝 떨어지고 있고, 카카오 1.1%, N소프트 4% 떨어지고 있고요. LG화학도 1% 떨어지고 있고, 신한지주 2% 떨어지고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 SK이노베이션, KB금융, 이마트, 뭐 전체적으로 다 파란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체가. 2307포인트입니다. 2300을 지금 지지하느냐 무너지느냐의 또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체가. 예. 일단 간단하게 이제 네이버 이렇게 뉴스 보시면, 어저께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제 인버스에 대한 뉴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미들이 많이 샀다 뭐 이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죠. 전문가죠, 자체가. 지금 급납, 그러니까 나온 뉴스가 8월 19일 날 나온 뉴스예요. 급납
급락장이 없다는데 곧버스를 쓸어담는 동학개미. 그러니까 잘 쓸어담았죠. 동학개미들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버스를 왜 사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뉴스에서 만약에 이런 거 사지 말아라 할 때는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어 지금 그 ETF 지금 1,080억 원 순매수했는데 이 곧버스는 지금 많이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성공하고 있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저도 보면 3,920원 아주 싼 가격에 섰죠. 계속 증시가 올라가면 뭐 곧버스 계속 떨어지겠죠. 근데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는데 코로나 이제 가을에 제 2차 확산세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뭐 이 가을에 이게 번지는 위기는 봄에 번지는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봄에서 이제 위기가 발생해서 여태까지 버텼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행업계라든가 뭐 기업이라든가 이제 버틸 사람들은 버티는데 그동안은 이제 좀비처럼 뭐 어때 지원금 받아서 버텼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되는데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백만 명이 죽고 이거 잠시 언제 끝나냐? 내년 말에 끝난다는 거예요. 내년 말, 올해 말도 아니고 내년 말. 내년 말이면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비상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물론 내년 말이라고 얘기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바이러스가 여름에는 좀 약합니다. 여름에는 약한데 이제 환절기에 이제 사주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술 충미가 이 환절기 기간에 그 계절이 변화하면서 그 이제 사람의 동물들도 털갈이라고 사람도 이제 환절기 때 사람이 죽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죽는 때가 언제 죽냐면 사람 환절기 때 죽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봄이 될 때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 봄을 넘기면 그 한 해는 계속 살아가는데 봄을 못 넘기면 그날 이제 운명하셔서 옛날 어르신들 제사 모시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겨울에 돌아가십니다. 겨울에 추울 때 돌아가십니다. 제사 때 아마 제사 모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옛날 분들은 다 겨울 때 돌아가셨어요. 겨울 때. 봄을 넘기면 1년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 가을에 굉장한 위기가 왔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언제 시작하냐? 8월 15일부터 말복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복이 지나고 지금 이제 8월 20일 됐는데 이제부터 좀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을이 오는 거죠. 가을이 오고 이제 추석이 오는 거죠. 자, 뉴스는 급락장이 없다는데 곧버스를 쓸어담는 동학개미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8월 19일 날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리플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인버스 매수 신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증시가 오를 만큼 올랐다. 인버스 투자에 몰리는 자금. 그래서 이제 나왔고요. 자체가. 그래서 네이버 증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주식을 이렇게 주가 보지만 밤에도 보지만 왜 계속 봐야 되냐면 그 대규모 움직임이라는 게 있는 게 왜 있냐면 ETF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ETF가 만약에 어떤 펀드 매니저가 어떤 세력이 매도한다면 그 ETF에 포함된 게 전부 다 빠지는데 일괄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매도를 하느냐? 끝날 때, 장이 끝날 때 그때 이제 매도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중시를 띄어 올렸다가 끝판에 이제 팔아버리죠. 그게 계속 나왔던 거예요. 나와가지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게 폭락의 시그널 이런 거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 끝날 때쯤 주식을 처분하는 걸 보면 그때 이제 더 이상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제도 제가 이제 항상 밤에 야간 그 미국 증시를 볼 때마다 그 종가 부근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이게 이제 위험하구나 이렇게 시간대별로 보고 있거든요. 테슬라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2시경에 쫙 빠졌습니다. 테슬라 빠졌고 넷플릭스도 빠졌고 우버도 빠졌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별로 안 좋다는 거죠. 타이스푸드도 빠졌고 그래도 나이키도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중에 올라가다 2시 이후로 그 4시 사이에 주식이 다 떨어졌던 거죠. 자체가. 그래서 시그널은 뉴스에서 나스닥에 오른다고 보지만 그 벌써 느낌은 이제 거대한 조정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벌어졌냐? 한국 증시부터 벌어진 거죠. 한국 증시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어떤 뉴스만 나오겠습니까? 이제는 안 좋은 뉴스만 나오겠죠. 그동안 좋은 뉴스만 나오다가 지금은
유가가 이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유가는 폭락합니다. 예. 왜? 폭락합니다. 자체가 하락한 45.37달러. 예. 경기가 안 좋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잖아요. 뭐 마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 유럽 증시는 그 상승했다. 일찍 상승했는데 이게 조심해야 될 상승이라는 거죠. 자체가. 예. 자체가 그다음에 미 증시 꺾였네. 폭락 없다. 낙관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좋아 보일 수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속 그런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야 공황 끝났다 매수하자 1등기에 매수하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뉴스 나오는 순간 아 이건 시그널이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공황이 끝났다 매수하지만 그 가격이 가장 비싼 가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테슬라가 얼마나 올라갔었냐면 1,900달러도 올라갔죠. 1,91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와 이건 뭐 미친 거죠 자체가. 너무 거의 뭐 2,000달러 앞두고서 이제 폭락은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오늘 밤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오늘 밤에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체가. 근데 아니다 계속 올라간다. 그건 뭐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분위기상 한국 증시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한국 증시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또 기회가 왔는데 이제 싸게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더 지지선을 더 깨고 더 내려오고 언더슈팅 나오는 지점에서 이제 매수하시면 되겠죠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고 싶다가도 참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증시가 크게 떨어진다 그러면 한 달 동안은 그냥 관망을 하셔야 돼요. 사시면 안 돼요 자체가. 한 달 동안은 관망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거 관망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떨어졌는데 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뭐 데드캣 바운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단기 매매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봐셔야 되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대다수 개인들은 이제 잘 못하겠죠. 특히나 이제 힘드신 분들은 자영업 하신 분들이 이제 가장 큰 위기가 이제 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하는 거랑 주식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어렵죠. 주식한다고도 쉬운 게 아니니까 냉철한 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다시 2차 확산세로 인해서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증시도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지금 시그널이 떴습니다. 지금 뭐 좋은 게 없습니다. 계속 다 마이너스입니다. 삼성전자 2%, CJ는 마이너스 7%, 많이 올라서 그렇죠. 뭐 SK하이닉스 마이너스 4%, 현대차 3%, 마이너스 3%, LG화학 마이너스 1%, 카카오 마이너스 1%. 자, 인버스가 지금 4.78%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 우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량주도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삼성 SDI 마이너스 3%, 네이버 0.3%, SK케미칼 마이너스 4.25%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잠깐 그 실시간 하면서 잠깐 틈을 내서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돈 버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목으로 전업 투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업 투자. 전업 투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전업 투자 누가 하냐면 그 콜링이라고 하죠. 이제 뭐랄까 이제 그게 이제 직업이라는 게 뭐냐면 부름을 받는 거잖아요. 넌 이것을 해라, 넌 저것을 해라, 너는 뭐 저것을 해라, 너는 이렇게 부름 받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콜링이라는 거죠 자체가. 근데 왜 어렵냐? 왜 어려우냐면 이 자금이 어떻게 된 자금이냐면 이 자금이 뭐 고객 돈도 아니고 제 돈이죠. 돈인데 이 돈이 어떤 돈이냐면 온 가족이 담보로 다 잡힌 돈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그러니까 거의 뭐 성공과 파산의 거의 줄다리기 같은 거죠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개인들은 이런 줄다리기를 안 하죠. 모험을 안 거죠. 베팅을 안 하죠. 왜냐면 너무나도 위험하니까. 도박 같은 곳이니까 위험하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저축을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식 안 한 게 최고의 좋은 점이다.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괜히 주식했다가 망가진 케이스가 제일 많은데 어떻게 망가지냐면 이제 성공해서 나 이제 성공했다 하면서
성공 돈 좀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는 주식 좀 해볼까 하다가 주식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문턱에서 많이 미끄러져 내려오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많이 잃어보고 많이 그 수업료를 낸 사람들이 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많이 수업료 내신 분들이 이제 살아남고 항상 시장을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조심조심 차근차근히 걸어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인버스가 5%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실시간인데 지금 제가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인버스 언제 파느냐? 인버스 지금 안 팝니다. 자체가. 일단은 이게 확산세가 계속 퍼질 것 같으니까 조정이 굉장히 크게 보일 것 같으니까 쭉 들고 가요.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바닥을 예측해서 들어가겠다. 아주 바닥이란 거는 남들이 아무도 안 살 때가 바닥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오른 주식이 지금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대 음봉이 굉장히 무서워요. 황소가 올라가는 건 조금씩 올라가다가 곰이 내려오는 건 그냥 한 방에 푹 내려오거든요. 이 보통 무섭게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가장 무섭게 내려왔는데 반등이 나올 것이다 아닐 것이다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나라 시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증시가 어두워지면서 드디어 그 2차 확산하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전 세계 드러나면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겠죠. 이럴 때 힘을 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도 다 이제 개인주의 문화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느냐면 자기 돈도 소중하고 자기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를 안 건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죠.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적으로 살단 말이에요. 자기만 살면 되기 때문에 자기 돈 버는 거 저축만 하고 자기 식구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부자가 못 됩니다. 왜 못 되냐면 투자라는 것은 그 어떠한 뛰어난 인물에게 돈을 위탁해서 그 사람이 뭐 성공하겠다는 그 리스크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인데 내 소중한 돈을 어떻게 남에게 주느냐 이거죠. 자체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거든요. 내 피와 같은 목숨과 담보 같은 거를 돈을 주고 그 돈을 받은 회사는 이 어려우니까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뭐 돈을 빌린다든가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계속 주식을 찍어내고 계속 그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 주식 투자 왜 힘드냐면 기업이 어려울 때는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기업을 먼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런 그 대의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없기 때문에 자기의 피 같은 생돈이 나가서 좀만 손실 보면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서 그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전업 투자 누가 하느냐? 사이즈가 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이즈가 커가지고 내가 이제 이것을 담보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작은 사람들은 100만 원, 200만 원에 발발 떤 사람들은 이걸 못 하는 거죠. 자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는데 1%에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뭐 10%에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 변동폭이 얼마 심하냐면 60%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샀는데 상한가에 샀는데 마이너스 하한가 나오면 60% 날라가 하루에 60% 날라갈 수 있는 이런 변동폭 시장에서 그런 그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남들과 다른 안목을 가지면서 한다는 게 쉬운 영역이 아니죠. 이게 신의 영역이죠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이 성공한 사람도 특히 드문 영역이죠. 그래서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전업 투자 누가 하느냐? 간땡이에 부은 사람이 하는 거죠. 간땡이에 부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온 가족이 뭐예요? 나락으로 가는 거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리스크에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치 그거 같죠. 너무 어려운 건데 신내림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가 그거를 해라. 콜링하는 거죠. 신이 선택을 하는 거죠. 너가 이거를 해라. 선택이 나오면 그 응답을 받고 하는 사람하고 신이 컬링 안 했는데도 나는 한번 돈 벌어보겠다 들어온 사람들은 뭐 아닌 거죠 자체가. 예. 지금 뭐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그런 이 영감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항상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봐야 돼요. 장중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봐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안 그렇고 그냥 사놓고 묻어도 사놓고 이거 절대 그건 주식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놓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어떤 주식이 올라가면 어떤 주식이 떨어지느냐 이걸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죠. 이게 보면 프로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체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항상 대비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